캐딜락 XT4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컴팩트한 느낌이 들고요. 사이즈를 보면 산타페랑 투싼 중간 정도, 근데 투싼하고 좀 가까운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관을 보면 캐딜락의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확실히 좀 전통 있는 회사에서 만든 차답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2리터 직렬 4기통 트윈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238마력에 토크는 35.7입니다. 4륜구동이고 9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국내 소비자분들이 옵션 선택에서 조금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스포츠 단일 트림만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요. 차량 가격은 5,5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옵션 선택 안 해도 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SUV도 인기가 있지만 이렇게 컴팩트하면서 좀 본인한테 맞춤형 옷을 입고 있는 듯한 이런 크기의 차량들도 시장의 요구가 꽤나 있는 편이죠. 컬러는 한 4가지 정도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근데 안쪽에 보면은 펄이 살짝 도는 것 같고, 컬러의 도장 퀄리티 같은 부분들 마무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확실히 차량의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짙은 회색 같기도 하고, 실내에서 보니까 검은색인데 지금 안쪽에 펄이 조금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확실히 어두운 계열의 색상들이 이 바디 라인들, 특히 본디니의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레드 컬러인데요, 밋밋한 이 무채색 계열보다는 확실히 파스텔 톤의 좀 강렬한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차량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쪽에 디자인이 조금 과감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앞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본닛 위에 주름 같은 것들이나 이 캐릭터 라인들이 정말 과감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의 이 각진 모양하고요, 또 그릴하고 캐딜락의 엠블럼이 좀 일체감 있게 딱 표현이 되니까 멀리서 이렇게 딱 보더라도 어디서나 이 캐딜락만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두운 계열보다는 좀 밝은 색깔, 화이트 톤이나 이렇게 레드 컬러 같은 이런 컬러가 조금 더 저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화이트가 가장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차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조금 밝은 톤, 원색 계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컬러는 총 7가지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위쪽에 보시면 크리스탈 화이트 트리코트부터 제일 아래쪽에 인프라 레드 틴트 코트까지 이렇게 7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어떤 색상을 선택하셔도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시면 되는데, 트림도 하나잖아요. 근데 북미에서는 크리스탈 화이트나 인프라 레드 선택을 하시면 약간의 가격 상승도 있다고 합니다. 오턴 메탈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제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컬러고 지금 메인 이 부스에 딱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이뻐 보이고 도드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국내에서는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다분히 미국적인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들이 잘 살려지는 게 바로 이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색상의 차량과 같이 이 친구도 안쪽의 시트는 밝은 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글쎄요, 저는 이런 그 약간 짙은 컬러의 안쪽에 밝은 시트가 딱 들어가면 그 조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차를 운행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세차 같은 거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 저런 밝은 시트는 좀 부지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외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컬러 마음에 드네요. 측후면이나 이 뒤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보더라도 수평보다는 수직하고 수평이 딱 혼합이 되어 있는 이 니은자 형태의 과감한 테일램프가 정말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가로만 사용을 하지 C필러 끝부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 볼보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캐딜락이 또 앞쪽에 수직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을 뒤쪽까지 딱 연결을 시켜서 고급스럽고 독특하면서도 디자인의 일체감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블루 메탈릭 컬러고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컬러도 국내에서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컬러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점잖으면서 약간 밋밋한 감도 드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보면은 고급스럽고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으로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친구도 실내의 시트 색깔은 밝은 색이 들어갑니다. 블루 컬러고요. 앞쪽부터 한번 보면은 그릴이 굉장히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캐딜락의 수평보다는 수직을 강조한 이 DRL 그리고 헤드램프도 굉장히 날렵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범퍼도 두툼하게 가져가면서 에어 인테이크 깔끔하게 하이그로시를 살짝 덧대줬어요.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 좋고요. 이 DRL하고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헤드램프의 마무리가 정말 과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측면으로 왔을 때에는 차량 크기가 조금 가늠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특히나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해치백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휠 타이어도 휠이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타이어의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 디자인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45, 45, 20인치고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짱짱한 느낌들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후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차량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루커 패널의 바디 컬러랑 같은 컬러기는 한데 지금 어두운 색이라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재질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SUV 본연의 느낌들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 캠리스죠. 요거 사용해보면 정말 편해요. 이 캡 닫고 열었다 닫았다 불편한데 바로 그냥 삽입해서 주유하시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뒤쪽도 이 수직하고 수평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테일램프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나 이 투명하게 만들어주면서 입체감을 아주 잘 살려줬습니다. LED로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언뜻 보면은 350T라고 여기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V6 엔진이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차는 직녀 4기통 모델이고 350은 아마 토크를 35 정도 되는 토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앞쪽에서도 커 보이지만 뒤쪽에서도 이 아래쪽으로 올수록 딱 벌어진 트레드가 확실하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형식이죠. 요즘에는 많이 페이크 머플러들 쓰시는데 리얼 머플러고 듀얼 타입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디퓨저는 조금 밋밋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 딱 꺾어지는 마무리,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마무리나 가운데 이렇게 모여지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공격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와이퍼는 위쪽에 이렇게 스포일러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뒤쪽에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디자인의 포인트들도 확실하게 잘 도드라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준 것 같아요. XT4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아래쪽에 AWD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약간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막 넓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SUV에 익숙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은 공간이 이렇게 여유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것들도 좋습니다.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 보면 소소한 부분인데 참 깔끔하게 준비 잘 해놨죠. 이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펑크 수리기 갖추고 있고 이 안쪽에 널쩍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에 이 다양한 용품들 같은 거, 세척품 같은 거 보관하셔도 충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널 같은 것도 두툼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 카펫 재질로 다 이렇게 감싸놨기 때문에 고급감 같은 거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ED로 양쪽에 조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서 버튼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도 손잡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서 아웃사이드도 핸들로 락 언락이 가능합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블랙 원톤으로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컴팩트한 차량이지만 캐딜락 특유의 그 고급스러움은 고스란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도어 쪽부터 살짝 보시면 이 가죽 같은 거 느낌이 그렇게 저렴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스티치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약간 이 꽈져 있죠. 트위스트 되어 있는 이 핸들 같은 경우도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져보면 느낌이 참 좋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오토 타입이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약간 좀 체크무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카본 재질, 카본 그레인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안에 숨어 있는데 저런 포인트도 좋고요. 잡았을 때 이 디자인적으로도 좀 일체감이 있으면서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습니다. 안쪽에 맵 포켓은 조금만 더 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보시면 테일게이트를 동작할 때 끝까지 오픈할 거냐 아니면 3분의 4 정도만 오픈할 거냐 그런 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알루미늄으로 플레이트 되어 있고 시트는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럼버 서포트도 4A타에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가죽 질감이나 재질 같은 것들 만져보면은 쿠션감도 좋습니다. 단단하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 등받이 쪽은 약간 텐션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포인트 두고 있는데 등에 걸리진 않아요. 그냥 보기에 멋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기보다는 체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죠. 아래쪽에 페달들은 일반형인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자동으로 4A 타입 갖춰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HUD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밝기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앉아볼까요?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 가운데에 정보 표시창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도 최신 트렌드들 잘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바깥쪽에 빛 때문에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HUD도 컬러풀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가죽 같은 거 살짝 크러쉬패드 상단에 덧대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급감 좋고요. AV에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쉐보레 많이 타셨던 분들은 이거 익숙하신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동작을 했을 때 빠릿빠릿하게 다가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홈 버튼 있고 NFC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캐딜락이 딱 요런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각이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 좋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열선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도 가능하고 부단 미션은 패들 시프트까지 갖춰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다양한 정보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쉐보레가 잘해주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하면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유저들의 니즈를 좀 잘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렬로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버튼을 작게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깔끔한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바람의 색이나 온도 같은 거 표시할 수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커버링이 가능하고 슬라이딩 방식인데요. 보시면 USB A 타입하고 C 타입 그리고 SD 카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카펫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기어 노브는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이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도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여기서 컨트롤러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신데 이게 또 앞을 안 보고 화면을 안 만지고 컨트롤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편합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약간 좁은 듯 싶지만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팔을 거치할 땐 편안했고요. 이쪽에 슬라이딩 기능은 안 되는 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고 2단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2V 파워 아울렛 안쪽에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품 하나하나 보면은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카본 패턴을 하고 있는 이 그레인이 가죽하고 그냥 우레탄 재질하고 섞이면서 굉장히 고급감 잘 살려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조석 수납공과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선바이저는 안쪽에 살짝 LED인데 은근하게 양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밝지 않으면서 좀 이뻐 보이게 해줄 것 같아요. 선바이저 폭도 넓은 편이고요. 뒷좌석입니다. 앞좌석에 비해서는 이제 크기가 제가 컴팩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작은 차체 사이즈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 바닥도 발 공간이 제법 높이가 있는 편입니다. 앞좌석 안장 아래쪽하고 여기 바닥하고의 공간이 조금 있고요. 가운데 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운데 성인 남자분이 앉으면 여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도 각도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좀 단단한 느낌이고 작아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형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백은 접을 수가 있고,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그리고 ISO 픽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고,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앉아보면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무릎 공간도 나쁘지 않고 발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 B필러에는 없고요. 가운데 있고, 열선은 3단으로 조절됩니다. 캐딜락 센스가 좋은 게 USB를 A타입하고 C타입 2개 갖춰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것들 뒤에서 충전하시면서 장거리 이동하실 때 좋고요. 안쪽에 실내등은 모두 LED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운전석 중심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날카로움도 느껴지기도 하고, 기본적인 캐딜락의 디자인 컨셉들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네요. 스티어링은 반펀칭이 되어 있어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그립감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보면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그냥 깜빡이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 전해드렸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